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아이콘 에어드랍 공짜인데 불쾌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아이콘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에어드랍 때문인데 굉장히 불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드랍 공지는 여유 있게 오픈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10시에 오픈하고 내일 오후 시간도 애매한 1시에서 1시 반쯤에 깜짝 에어드랍이라니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정말 빠르게 내용들을 한번 따라가 보자. 6월 15일 반년 전 아이콘에서 에어드랍 이야기가 한번 나온다. 아이콘에서 새로운 EVM 호환 블록체인 아이스가 출시됩니다. 에어드랍 EVM은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죠. 이더리움 개발 툴입니다. 참고로 예전 글을 따라가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반년 전 아이콘 2.0 이야기가 나올 때 거래소와 에어드랍 이야기가 선조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셈이다. 그래서 아이콘 2.0 이야기가 나오면 에어드랍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따 뒤에 내가 다시 한번 언급한다. 다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이스의 토큰 이름 ICY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첫 공개 내용이라 일단 질문은 안 받고 오로지 공지 형태로만 오픈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첫 공개된 내용이며 추가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자세한 정보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한 정보 공개와 함께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7월 테스트넷 및 아이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오픈. 7월에 테스트넷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아마 이 부분은 성공적으로 테스트가 완료된 듯 하다. 그리고 7월 16일 아이스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을 오픈한다. 얼음 모양 있는 거 보니까 아이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토큰 이름이 당시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12월 10일 이 문서를 수정하면서 ICY를 추가로 제목 수정 플러스 극소량 내용을 추가한다. 아카이브 출처. 그러니까 아카이브에 보면 이때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볼 수 있죠. 10월 말 질의응답 언제 에어드랍인가요?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커뮤니티에 누가 에어드랍 일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아이스 에어드랍 일정. 24일 올라온 질문에 이게 10월 26일까지 아직 미정이라 추후 공개한다고 운을 뗐다. 10월 24일에 올라온 질문에 10월 26일에 댓글을 달았다고 해요. 아직 미정이고 추후 공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3주 뒤에 11월 9일 에어드랍에 대한 이야기가 2주 내에 오픈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커뮤니티부터 거래소 컨택 등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오픈할 예정이었다. 12월 21일 거래소에서 에어드랍을 받기 쉽지 않을 거라 이야기함. 이건 또 무슨 내용이죠? 12월 21일 21일 이렇게 글이 올라온다. 21일 이후 가격을 보고 가자. 21일 이후 계속 가격이 올랐죠. 아이스는 에어드랍을 위해서는 아이콘 기반의 기술이 아니라서 ICY 통합 지원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오픈되었다. 특히나 지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래소에서 에어드랍 지원은 쉽지 않을 거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후 UI 및 지갑 연동까지 고려하면 의사소통 및 조율까지 포함 내 생각에는 최소 워킹데이 기준 2, 3일은 필요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보면 5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 거래소와 조율하기 위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에어드랍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원래 기존의 아이콘 기술이 아니라 아이콘 지갑에서 바로 에어드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 밖으로 일단은 빼서 에어드랍을 받는 걸 추천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참 재밌죠?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전송 시 익숙치 않거나 실수로 잘못 보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하면서 이렇게 팁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격을 보자. 그리고 빼고 나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하루 있다가 12월 22일 날 아이콘 입출금 일시 중단 안내 공지가 떠요. 그 전날 사람들에게 커뮤니티에서 코인을 빼서 에어드랍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면서 코인을 빼는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고 어떻게 하는지까지 열심히 알려줘서 거래소에서 아이콘이 빠져나가게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 뒤에 수수료 업데이트를 명분으로 지갑을 닫았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가 스스로 오픈한 내용이 있다. 거래소에서 에어드랍 받는 거 구축하는 게 오래 걸린다고. 그런데 수수료 업데이트라고. 하지만 힌트는 줬다. 아이콘 2.0이라는 단어. 이건 즉 에어드랍을 위한 의도치 않은 6개월 전에 글 적은 사람도 깜빡했던 힌트였던 것이다. 자, 이제 재단은 이때 아이콘을 거래소에 입금을 했을까 안 했을까? 뭐 지들은 이미 알고 있다 한 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어드랍을 받은 홀더들은 아이콘의 거래소에서 출금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니까 기존의 거래소에 홀드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거래소 밖으로 출금을 했겠죠. 친절히 커뮤니티에서 설명까지 해줬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 빼고 나니까 지갑을 닫는다라고 했고, 아이콘 재단은 이때 거래소로 입금을 했을까 안 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2월 23일 폴카닷 생태계의 진입 오픈 알림. 내용은 많지 않지만 결국 아이콘의 어찌 보면 생태계를 폴카닷으로 연동시키는 그런 것들이 추가된다. 좋게 보면 연동이긴 한데 내가 볼 때는 강남에, 그러니까 폴카닷에 땅을 사서 본사 올릴 땅을 사두고 지방에 실제 공장이랑 대리점을 차리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콘은 서브가 되고 메인은 폴카닷처럼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하네요. 이거 보고 느낌이 왔다. 얘들 폴카닷 옥션하는 비용을 ICY 에어드랍으로 충당할 생각인가 보다.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에어드랍을 빙자한 펌핑 앤 덤핑으로 추후에 우리는 폴카닷으로 간다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폴카닷 옥션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당장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콘을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에어드랍을 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코인을 찍어내고 그 코인을 가지고 펌프와 덤프를 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폴카닷 옥션을 하기 위한 비용이다 라는 거죠. 20시간 전 거래소에서 27일까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래소는 없었지만 어제까지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에어드랍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있나요? 라고 했죠. 그래서 에어드랍은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12월 27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에어드랍을 지원하는 거래소는 없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놓고 밑에 12월 28일 기준 업비트 코인원 빗썸에서 지원을 한다고 떡하니 적어놨어요. 그리고 없었습니다 라는 말도 참 웃기죠. 27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래소는 없었는데 갑자기 지원 거래소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뭔가 이거는 말장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정황상 에어드랍이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에어드랍이 아니라 기술진, 개발진, 지갑, PM들이 다 달라붙어서 작업한 시간이 대충 5일 정도로 나는 보이는데 내가 착각한 것일까? 작업하는데 오래 걸린다며 지원하는 거래소가 없다가 갑자기 28일 날 뿅 하고 생긴다고? 오래 걸린다며 점점점 퍼즐이 맞춰지죠. 이게 과연 의도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듭니다. 시간도 참 누가 맞는 거냐, 이렇게 1시에 딱 맞춰 찍냐라고 물어봤는데 아이콘 홈페이지에 공식은 1시라고 적혀 있지만 업비트는 1시 30분경이라고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결국 블록 생성 주기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0분이나 텀이 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이건 좀 이상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익스플로러 켜서 하나씩 확인해도 되긴 하겠다만 나는 이런 과정에서 액션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이콘 믿고 홀딩한 홀더들에게 그래도 혜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과정을 보면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유는 모르겠다. 이 뭔가 찜찜함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이콘 재단이 홀더들 뒤통수 쳤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뒤통수를 쳤다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 에어드랍 지금 기술로는 거래소에서 해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거래소 밖으로 빼서 새 지갑에 넣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친절히 사람들에게 열심히 다른 지갑으로 옮기게 해서 거래소 밖으로 코인이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갑자기 수수료 업데이트와 아이콘 2.0을 명분으로 지갑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아이콘을 가지고 있던 홀더들이 지갑 밖으로 꺼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가격이 오르고 스냅샷 직후에 가격이 떨어질 때 팔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겠어요?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걸 미리 알고 거래소로 아이콘을 집어넣었을 거고 에어드랍까지 지원받고 아이콘도 팔고 그리고 나서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펌프 앤 덤프로 2차적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걸 누가 설계했을까? 과연 이게 우연일까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혹시나 재단의 말에 속아서 커뮤니티 말에 속아서 개인 지갑으로 꺼낸 분이 계시다면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나는 홀더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기엔 굉장히 기만당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기만을 한 거죠.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커뮤니티에 들어오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클릭과 동시에 최신 호가의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자동호가 기능, 자동호가 기능을 사용하면 지정가로만 거래를 할 수 있고 수수료를 절약하고 또는 수수료를 돌려받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죠. 범위와 수량을 정해놓고 클릭 한 번에 최대 40여 개의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스프레드 기능. 스프레드 기능은 분할 주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미줄 기능이죠.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주문량이 올라갈수록 많아지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서 체결이 되면 될수록 진입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진입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기능이죠.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그리고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고요.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주식 HTS도 속도와 보안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저희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센터 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 내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이 올라서 좋긴 한데 이 오르는 상승분을 또 못 즐기시는 분이 계실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